오늘 초대한 분은 국내 1위 재테크 카페죠. 텐인텐의 주인장 박범영 주인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80만 국내 최초로 그 대형 카페, 재테크 카페를 이뤘던 곳인데 사실 우리 방송은 좀 지난번 이제 2번 정도 출연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우리 박범영 주인장은 현재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년째 놀고 있습니다. 13년째 예. 정말 부러운 삶을 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좀 짧게 제가 말이 많은데 최대한 좀 짧게 그래요.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IMF 세대로 그러죠. 나이는 71년생이고 그 결혼도 이제 28, 9에 했고 입사도 하고 그 시점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 충성해서 그렇게 대리, 사원, 뭐 과장 올라가고 그래서 하면 잘 산다고 믿고 있을 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자본주의에서 왜 내가 이렇게 몸을 팔고 있지? 이런 자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인데 돈을 벌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목표를 잡은 거죠. 이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10년 10억 멀어서 자유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카페 그 조그만 씨앗을 뿌린 게 이제 카페가 된 거고요. 그게 이제 IMF 시대에 맞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이루어진 트렌드잖아요. 지금 양극화, 그렇죠. 뭐 초양극화,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남보다는 좀 빨리 깨우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했고 다행히 제가 목표한 금액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시점인 시스템이 그래서 2009년도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13년째 지금 39에 은퇴해서 시은 하나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데 근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예. 돈을 많이 쓸 만큼 엄청, 많이 그쵸, 버는 그쵸. 거를 생각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박범영 주인장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예, 그겁니다. 예. 벌고 가면은 된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듣는 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난 게 이게 지금까지 은퇴하고서 최고 잘한 게 강의를 하면서 17,000명하고 거의 술을 먹었거든요. 네. 그 책도 하루 1년에 한 300권씩 읽었고 그러면 느꼈던 거는 이제 옛날에는 약간 막연하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느끼는 건 좀 약간 좀 세게 얘기합니다. 이제 약간은 어쩔 수 없는 게 계속 그렇게 뭔가가 있다고 계속 나아가는 거는 없어요, 결국은. 계속 10년 뒤에 뭐 결혼하면은 좋은 회사 가면은 좋은 직장 가면은 결혼하면은 40 되면은 시은 되면은 우리가 잃고 있는 건 시간이고요. 자유고요. 소중한 존엄성도 잃고요. 그래서 약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고요. 그걸 기준이 또 크게 보면은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이 있는데 어렵지만은 세상 기준이 맞추면은 이 정도 재산 가지고는 인정 못 받죠. 그렇죠. 왜 그래요? 강남 가면 집값도 40억인데 그게 자유인이냐? 비아냥거리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분부터 해서 더 잘 버는 분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자원이 얼마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먼저 잠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서는 어쨌든 제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은퇴할 당시에 예. 경제적 자유를 얻을 당시의 목표는 월 500만 원이 나오는 그쵸. 시스템을 만드는 예. 게 목표였고 그게 이제 달성이 되는 순간 딱 이제 예. 스톱을 한 거죠. 제가 그분이라 표현하죠. 제 와이프가 반대가 극심했죠. 40도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500 대신에 회사 다녀서 과장이었지만 앞잡이라 표현하면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사원 대리는 시키는 것만 하면은 거는 구령만 참으면 돼요, 저만. 근데 내가 과장, 관리자 된다는 거 위해서 대신 시키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구한테 시킨다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걸 하겠지만은. 그래서 약간 봤을 때는 이제 빨리 나와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연봉도 좋았거든요. 1억 정도. 우리 또 금융회사는 또 연봉이 좋으니까는. 다들 말렸지만은. 부인도 말렸지만은. 부인이 엄청 싫어했죠. 예, 엄청 싫어했지만은 다행히 명예퇴직이라는 좋은 기가 있어서 어차피 회사 다녀도 3년치를 주는데 그 김에 이제 잘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얘기했듯이 이제 놀진 않았고요. 그냥 와서 한량처럼 살지만은 뭔가 계속 했죠. 걷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인정을 한 거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네. 그러면 일단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 방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예, 설명을 짧게 드리는 해주세요. 것도 보편타당한 걸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면 행운을 노리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게임의 룰을 보면은 우리 약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물려가 권력자가 아닌 이상은 이 자본주의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좋은 위치 있잖아요. 회사에 좋은 회사 다닌다는 거는 시급이 3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알바하면 8천 원밖에 안 되고 조건은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세계 가서 인정받으려고 차를 사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자본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일단은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70%를 저축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혼 때 350 벌었을 때 부부가 예, 350 벌었을 때 98년, 99년 때 150 쓰고 100 쓰고 250을 저축했어요, 거의. 그 1년 3천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게 70%만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씩 들어온다면은 300 쓰고 700 저축은 8천이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 부동산 때문에 이런 가치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돈이라는 자본은 남한테 빌리거나 은행이나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저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가 명확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재테크책 요즘은 너무나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위험한 짓이죠. 솔직히 이제 한번 부채에 한번 공습을 한번 당해보면 아실 겁니다. IMF든지 서브프라임, 미국도 마찬가지로 펀드한테 나갑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도 경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초보자들은 그런 행운을 노리지 마셔야 돼요. 레버리지든 뭐든 일단 내가 저축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네. 예, 그걸로 일단 종잣돈을 만들고 첫 번째는 네. 그리고 그 종잣돈을 이제 또 불리는 일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 종잣돈 3천만 원을 모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불렸어요? 저는 주식과 부동산 다 했죠.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솔직히 이 아파트 버블 시대에 제가 20년 동안 아파트를 번 게 없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세 채를 사서 두 채를 팔았는데 마이너스 6천인데 오늘 보니까 이 방송 때문에 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랐더라고요. 67평인데 4억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5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평가자산 보면은 잃지는 않고 똔똔 정도 되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 수익률은 투자 수익이라고 그러죠. 지금 한 15년, 20년 동안 평균 10% 이상 부동산 주식 토탈로 해서 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니지만 지금 보면 그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10%는 의미 없지만 10억의 10%라는 거는 1억이죠. 그럼 월 800 정도 현금 흐름이니까는 굉장히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실력을 키우는 게 저는 이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계속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남하고. 네,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 금리. 왜냐면 네. 지금 30평짜리 서울에 그래도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 10억, 15억이니까. 예, 그게 너무나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커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저축률이 둘이 맞벌이 정말 잘 나가는 맞벌이 둘이 있잖아요. 대기업 나와서 예를 들어서 800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다 한들 서울에서 그 영끌에서 해서 원리금 갖고 200 갖고 생활비 쓰고 남들 맞춰서 쓰고 저축 못하죠. 근데 그래봤자 10억이라는 돈은 모으지 못하죠. 왜 그러면 10억에서 예를 50% 저축하더라도 5천이잖아요. 1년에. 그걸 모으려면은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 장부상에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나한테로 나오는 파이프 현금 흐름 이게 중요하다. 예, 그게 가장 재테크의 어려운 점이죠. 오늘도 가장 집중적으로 제가 평온을 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랑 똑같은 숫자를 보지 말고 가짜 자산, 진짜 자산이 있을 수 있고 근데 GDP라고 그래. 월급은 정확하다. 그게 약간 손해볼 수 있죠. GDP,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현금 흐름인 게 월급에 똑같은 거, 이자하고. 그런 게 충실한 사람이 결국은 자유를 얻는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몸을 통해서 벌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고. 근데 은행 지금 현금 부자들도 지금 가짜 부자 된 게 20억 있어도 1%밖에 안 되니까는 자기 씀씀이 많은데 아파트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잘하고 저처럼 건물 줘서 10%대 수익을 내면은 10억이라도 800이라는 거 남들은 1%밖에 안 되니까는 100억 있어야 되는 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좀 차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꿈은 꾸지만 그게 이제 좀 막연하죠. 막연하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걸 현실로 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가장 기준이 약간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를 그렇죠. 이 들어오게 할 정도면 것이냐. 어떻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만 보면요.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저를 보면 스파크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조그만 3.3평 대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다 봅니다. 책도 다 빌려보고. 한마디로 저는 100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술값은 다 냅니다, 제가. 그리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요.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1, 200이라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라는 그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 열심히 좀 더 모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20살 되니까 좀 가벼워졌는데, 여기 듣는 분들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자기 기준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가족을 구성한다는 건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애들은 원하지는 걸 잘 몰라요. 걔들은 그냥 우리가 시켜서 사교육을 시키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우리 서연이가 큰애가 재작년 때 지금 이제 대학 붙었지만은 작년 코로나 시대에 또 대학 붙어서 이제 울상이었죠. 학교도 못 갔다고. 그 전에 재수했는데 재수할 때 든 게 거의 한 달에 400? 350, 400? 그렇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왜 그러면 제가 쓰는 거 1, 200이 평온하는데 왜 이거 못하면 또 부모로서 와이프가 또 부모로서 못 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는 멈춘다는 게 아까 기준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부부끼리 정하는 것 특히.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 정하면 돼요. 존엄성을 위해서 내가 회사 다녀서 이게 버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예를 들어서 5억에 10%면 5천이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런 이제 경제적 자유, 그럼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 막막해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진짜. 그렇지. 갈수록 어려운데 솔직히 왜 그래 이게 실제 없습니다. 저도 이제 카페 주인장으로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났지. 저자들 진짜 부동산 저자 수백 명 만났고요. 저하고 이제 멘토 짜는 피부애들 저를 좋아하는 애들 많고 부동산에서 몇백억 있는 애도 있지만은 가장 그 친구들이 어려운 점이 저를 찾아갈 때마다 형님이 가장 부러운 게 형님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조용히 지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대요. 마치 스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네. 불안하잖아요. 왜 이 친구들은 10년씩은 영원에 시작해 100억 될 때까지 50억 될 부동산 수십 채 사서 왔는데 이걸 안 하면은 자기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틀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막연하게 자유를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온 것 같아요. 대부분. 자유가 핵심이 아니라 흐름이 핵심이 아니라 그냥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결이 틀려서 이제 나중에 덜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자산이 이 형님보다 더 많아졌거든 이제. 근데 저 형님 보면 불편한 거야. 자기는 괴로운데 노는 게. 쉬는 게 괴로운데 저 형님은 너무 즐겁게 놀아요. 네. 항상 똑같고 더 젊어지고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는데 그래서 그거는 인생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철학 같아요. 지구여행에 대한 항상 미는 용어가 있거든요.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명확한 전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의 정신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초조 불안 증세, 그러니까 또 약간 정신적 불안 증세.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는 경쟁을 완전 심화시키죠. 난 괜히 옆집보다 못하면 안 될 거고, 내 동창보다, 맞습니다. 내 옆집보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미디어에서 나오고, SNS에서 나오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CF에서는 항상 새로운 신제품 광고가 막 나오고, 저거를 가져야만 내가 도시 주민 밀리지 않는다. 내가 존재한다. 이러한 치열한 뭐라 그럴까, 물욕, 이런 어떤 욕심을 가져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본주의가. 그게 자본주의 핵심이거든요. 생산수단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잉여 생산을 만들잖아요. 핵심을 보면은 옛날에 여기서 유명한 제가 대표 유대인 홍익희 교수님. 예, 그분도 너무 좋게 봤는데 거기서 얘기했죠. 유대인 했을 때 생산수단 이런 것들 보면은 역사 보면 자본주의라는 결국은 잉여 생산 계속 공장 만들고 항상 필요 없고 그리고 미디어에서 그걸 광고 나오고 욕망을 부추기고 쓸모없는 것까지 더 사게 하고 그렇지. 그거에서 우리 질문해봐야 돼. 이게 더 필요한가? 난 스파크면 되는데 왜 제네시스 2억짜리 타야 돼요? 3억짜리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죽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후회 없이 살았냐? 예를 들어서 내 제네시스 몰았다고 타워플레스 40억짜리 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건희나 이재용을 물어보더라도 몇백조 가진 사람들도 그렇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했던 행위 자식한테 뭐 했던 거 아름다운 거 봤던 거 이런 것들이 추억에 남아서 멋진 여행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지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멈출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래서 멈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주식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옛날 자산 늘리는 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에서 몇 억 해봤자 이건 10% 해봤자 1,000만 원에 10%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1억에 10%도 얼마 안 되죠. 10억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10억에 이제 장표로 만들어준 게 있는데 10억이 10%라는 거는 10%면은 1억이에요. 거기서 계속 축적하면 좋죠. 마음은 장부상 가치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5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존을 하려는 행위 옛날에는 계속 축적만 했는데 이제 1, 2년 뒤에 하려는 거는 제가 그 돈을 작년에 번 게 있으면 무조건 현금화 시켜서 반은 1억 벌었으면 5천만 원 매년 1월에 5만 원짜리로 1,000장을 뽑아서 그거를 무조건 쓸 겁니다. 쓸 때 좀 불러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약할 거예요. 오늘도 투자했을 때 이제 머니톡이 워낙에 대표님이 저를 이제 사랑해 주셔서 그 두세 번 불러주셨는데 여기 또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골든벨 울릴 때가 있으면 얘기한 대로 그 위험한 투자지만 미리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망해도 됩니다. 저는 자산이 있어서 그 돈은 망해 되는데 2, 3억 투자 제로가 되는데 혹시나 되면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냥 끝없이 그냥 막연하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허덕이거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자신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딱 세우고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약간 거죠. 자폐아처럼 내가 저축률 이래서 내가 진짜 300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700 벌었으면 목표가 70%면은 그거에 대해 게임을 하세요. 100% 이기는 게임.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면 되고 이런 세상에 가서 투자해서 막 왔다 갔다 세상이 휘둘리는 뭐 제롬 파월이 하는 FRB든지 전문가들이 뭐 유동성이 이런 거에 휘둘려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 왜냐하면 지금 그 정말 투자에 대해서 그 정말 많이 알고 이걸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남들이 사방팔방에서 투자한다고 주식 투자한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뛰어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최근에 보니까는 현대차 사서 수익을 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왜 가지고 있냐? 팔려고 하니까 또 올랐나 봐요.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밥 먹으면서 왜 팔려고 했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관심 없는 사람이 이거 여윳돈 있잖아요. 뭐 6, 7천을 그 있으니까 은행 넣는 거 안 나오니까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은행 이자가 안 나오니까. 뉴스 보니까는 저는 재테크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부부끼리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일반적인 교사로서 주변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서 그 돈이 직접 했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20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한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원래 좀 불안해서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IT 버블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도 있어봤고 물론 지금 단기에 재미를 보신 분도 있겠죠. 삼성, 현대차 들어가서 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 30% 미리 얘기 드릴게요. 초보자의 행운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멘탈 꺾이고 자기가 근로의 의욕이 꺾이고 도박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스탠스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있어요. 저축하고 약간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고정된 세계예요. 근데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면요. 그게 휘둘려요. 내가 아껴서 1,000만 원 저축했는데 허무하지. 갑자기 날라가 벌 수도 있어요. 멘탈 관리가 거의 초보 주린이라는 분들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저금리 세상에서는 어차피 투자는 할 수밖에 공부를 없잖아요.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고 맞습니다.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항상 중심은 내가. 그래서 이런 파리르 머니톡이라는 구루들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쫓아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의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걸 보시고 자기 관점을 만드는 거. 그때까지는 일단은 모르는 건 안 하는 거. 어렵지만 너무나 기초적인 겁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의 학습의 방향으로 아주 소액을 가지고 해보면서 그런 것들은 멘탈 관리상 괜찮아요. 한번 흔들려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는 흔들려도 다 날려도 좋다. 그렇죠. 그러면 배워요. 왜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는 관조자고요. 멀리서 안 하게 되고 심포도처럼 되고 들어가면은 분석을 하거나 뭐라도 플레이어가 되니까. 플레이어가 되면은 100만 원이라도 그래서 하려면은 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진짜 사라지더라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제로가 되려 하더라도 후회는 안 하겠다라는 돈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하기는 해야 되지만 투자 행위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니까 이제 그거 안 하면 이제 바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충분히 자기가 공부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말 피땀 흘려서 벌고 아껴서 모은 돈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실했던 분들이 1, 2년 동안 이 세계에 와서 자기가 1억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5천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로 아껴가지고 5천 모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다 뭐다 들어가서 초기에 재미를 봤는데 들어오면은 백을 못해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왜 그러면 내가 절약해서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본주의는 참 어려운 게임 같아요. 곳곳에 함정들이 있고 사람의 욕심을 건들죠. 네, 네. 그 욕심이 이렇게 약간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별거 아닌데 그쵸.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욕심에서 헤어나기가.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준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앞에서 항상 인간은 욕심이 또 깝치던 사람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평정한 투자라고 얘기해요. 깝치지 말고 기본을 중심을 지키고 5% 10% 주는 거에 감사하고 아까 그래서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장기 투자에 가능한 이유가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혹은 인생의 어떤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자신이 어떤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 흐름상. 그렇지. 그 금액이 재산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노후 준비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다 준비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진짜 경제적 자유 여기 저 박범영 네. 주인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을 내 멋대로 쓸 수 있는. 예전에 댓글 보니까 그걸 되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본질을 알아본 거예요. 암만 스타들이나 우리 유명한 사람들도 잃고 있는 게 돈을 벌고 인기는 얻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얻는 게 자유를 잃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유라는 건 내 시간을 내가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어요. 실제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게 한 번도 5살, 6살때부터 공부시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자유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족쇄를 계속 차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투자를 앞으로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 분들도 이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